여러분, 지금 드시는 채소가 신장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절대 이 채소를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조용히 썩어 들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중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시는 그 채소가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금치 좋아하시나요? 토마토 자주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에 독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4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78세 현역 신장내과 전문의가 35년간 직접 연구하고 실천해온 방법입니다.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왜 채소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반대로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조리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신장이 보내는 경고신호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신장을 살리는 생활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실제로 채소를 바꿔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분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5분만 투자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어떤 채소를 먹고 어떤 채소를 피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왜 채소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채소가 어떻게 신장에 나쁠 수 있나요? 채소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도 많습니다.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것과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신장은 튼튼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의 신장은 필터가 막힌 정수기와 같습니다. 같은 물이 들어와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찌꺼기가 쌓입니다. 채소에는 2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옥살산입니다. 이 2가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칼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칼륨이 뭔지 아십니까?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근육을 움직이게 합니다. 심장을 뛰게 합니다. 혈압을 조절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장은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약해진 신장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이 저립니다. 입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듭니다.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심해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다고요? 채소 때문에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이 뭔지 아십니까? 옥살산은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이 신장에 쌓이면 신장결석이 됩니다.
신장결석 겪어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출산보다 아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구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소변을 볼 때 피가 나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채소를 자주 먹는 그룹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2.3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신장결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채소가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칼륨은 신장이 약하면 배출되지 않아 심장에 위험합니다. 옥살산은 신장결석을 만듭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깜짝 놀라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채소들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라고요? 뽀빠이가 먹으면 힘이 세지는 그 시금치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채소입니다. 철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도 많습니다.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금치에는 칼륨과 옥살산이 모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으로 위험한 겁니다.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558mg입니다. 채소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옥살산은 100g당 970mg입니다. 거의 1g입니다.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신장질 환자 5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시금치를 주 3회 이상 먹은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1.8배 빨랐습니다. 신장결석 발생률도 2.1배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금치 나물을 좋아하십니다. 된장국에 시금치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 무침 반찬으로 자주 드시죠? 신장이 안 좋으시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그 토마토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토마토 100g에 칼륨이 237mg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보통 한 개만 먹지 않습니다. 두세 개씩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 드십니다. 토마토 주스 한 컵에는 토마토 3개에서 4개 분량의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한 컵만 마셔도 칼륨 500mg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려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신 신장질 환자 그룹에서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3.2배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주스가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죠? 신장이 안 좋으시면 당장 멈추세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세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감자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감자탕, 감자조림, 감자전. 네, 그 감자입니다. 감자는 칼륨의 제왕입니다. 감자 100g에 칼륨이 421mg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가 약 150g입니다. 감자 하나에 칼륨이 630mg이 넘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감자 하나로 채우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칼륨 농도가 달라집니다. 삶거나 찌면 칼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튀기면 수분이 빠지면서 칼륨이 농축됩니다. 감자튀김 100g에는 칼륨이 579mg이나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주 5회 이상 먹는 신장질 환자 그룹에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감자조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감자탕 자주 드시죠? 신장이 안 좋으시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네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건강식품 아닌가요? 식이섬유도 많고 변비에도 좋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구마 100g에 칼륨이 337mg 들어 있습니다. 감자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고구마를 먹는 양입니다. 고구마는 맛있어서 한두 개씩 먹게 됩니다. 군고구마 먹을 때 한 개만 드시나요? 보통 두세 개는 드시죠? 고구마 2개면 칼륨 1000mg을 넘깁니다. 신장질환자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2000mg에서 3000mg입니다. 고구마 2개로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우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 조사에 따르면 신장질환자 중 고구마를 자주 먹는 분들의 혈중 칼륨 수치가 평균 0.5 높았습니다. 0.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시죠? 하지만 칼륨 수치에서 0.5는 큰 차이입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치입니다. 겨울에 군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 한다고 고구마 드시는 분들 계시죠? 신장이 안 좋으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시금치, 칼륨과 옥살산이 모두 높습니다. 둘째, 토마토, 주스로 마시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셋째, 감자, 칼륨의 제왕입니다. 넷째, 고구마,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됩니다. 이 4가지 채소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안전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채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채소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장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십니다. 하지만 신장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배추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양배추 100g에 칼륨이 170mg밖에 안 됩니다. 시금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감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양배추에는 천연 해독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액 속 독소를 분해합니다. 신장이 일을 덜 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하수구가 막힌 적 있으시죠? 세정제를 부으면 뻥 뚫리죠? 양배추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독소를 분해해서 신장이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돕습니다. 셋째,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신장의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주 3회 이상 먹은 신장질환자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3% 느려졌습니다. 23%입니다. 양배추만 먹어도 신장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으로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면 됩니다. 살짝 데쳐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를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주의하세요. 절대 절임 양배추는 안 됩니다. 소금에 절여진 양배추는 나트륨이 너무 높습니다.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수분만 많고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이는 신장 환자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과 같습니다. 오이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적당합니다. 오이 100g에 칼륨이 147mg입니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이에는 규소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규소가 뭔지 아십니까? 신장세포가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마치 철이 녹는 것을 방지하는 코팅제와 같습니다. 셋째, 오이는 95%가 수분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뇨작용을 합니다.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이를 매일 먹은 그룹에서 신장 염증 수치가 18% 낮아졌습니다. 신장결석 발생률도 27% 낮았습니다. 오이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하루에 중간 크기 오이 1개를 껍질째 드시면 됩니다. 오이 껍질에 규소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절대 소금에 절인 오이 피클은 안 됩니다. 나트륨이 과다합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세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요. 피망이랑 비슷한 그거요? 네, 맞습니다. 파프리카는 신장 환자에게 완벽한 채소입니다. 파프리카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칼륨 함량이 낮습니다. 파프리카 100g에 칼륨이 175mg입니다. 양배추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째,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렌지의 3배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염증을 줄여줍니다. 셋째, 파프리카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신장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파프리카를 주 4회 이상 먹은 그룹에서 신장 기능 개선율이 31% 높았습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파프리카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생으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 빨강, 노랑, 주황 중에서 빨간 파프리카가 가장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네 번째는 무입니다. 한국의 무는 전 세계적으로 신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가 신장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에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 효소가 노폐물과 독소를 분해합니다. 신장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쓰레기를 잘게 부숴서 배수구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무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신장이 붓는 것을 막아줍니다. 셋째, 무는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무를 열독을 푸는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신장에 열이 쌓이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무가 그 열을 내려줍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연구에 따르면 무를 꾸준히 섭취한 신장질환자 그룹에서 소변색이 맑아지고 부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껍질을 깎지 마세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무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무 반 개 정도를 생으로 썰어서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양배추. 천연 해독 성분이 독소를 분해합니다. 둘째, 오이. 규소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셋째, 파프리카. 비타민C가 염증을 줄여줍니다. 넷째, 무. 항염증 성분이 신장을 진정시킵니다. 이 4가지 채소를 매일 드시면 신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다음은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조리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면 칼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데치기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이 방법으로 칼륨을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생시금치 100g에 칼륨이 558mg입니다. 데친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280mg 정도로 줄어듭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습니다. 절대 그 물로 국을 끓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채소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감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서 물에 2시간 담가두면 칼륨이 약 35% 줄어듭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을 조절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리법을 써도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시금치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50g 이하로 드세요. 토마토는 생으로 하루에 반 개까지만 드세요. 토마토 주스는 피하세요. 감자는 일주일에 2~3번, 중간 크기 반 개씩만 드세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채소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치기. 끓는 물에 데쳐서 데친 물은 버리세요. 칼륨이 30%에서 50% 줄어듭니다. 둘째, 물에 담그기. 얇게 썰어서 2시간 담가두세요. 칼륨이 35% 줄어듭니다. 셋째, 양 조절하기. 적당한 양을 지키세요.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어떤 채소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9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을 보냅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무시합니다. 피곤해서 그러려니 넘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증상들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습니다. 저녁에 발목이 퉁퉁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습니다. 반지가 안 빠집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팔다리가 무겁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입니다. 독소가 쌓이면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5분이 지나도 거품이 안 사라집니다. 맥주 거품처럼 조밀합니다. 이것은 단백뇨입니다.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된 것입니다. 소변 색깔도 확인하세요. 콜라색처럼 진하거나 붉은색을 띠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깹니다.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십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합니다. 밤에도 자주 마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입맛의 변화입니다. 음식 맛이 이상합니다. 금속 맛이 납니다.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이것은 독소가 쌓여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증상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신장 기능 검사는 간단합니다. 피 한 방울, 소변 한 번이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자, 신장의 경고신호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종, 피로감, 소변의 변화, 야간 빈뇨, 입맛의 변화입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으세요. 다음은 신장을 살리는 생활습관입니다. 여러분, 채소만 바꾼다고 신장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싱겁게 먹기입니다.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나트륨은 신장의 적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부종도 심해집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입니다.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이것의 2배 이상을 먹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면을 끊으세요. 라면 한 봉지에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이 있습니다. 찌개 국물을 남기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금 대신 마늘, 후추, 레몬즙을 쓰세요. 처음 2주는 입맛이 없습니다. 밍밍합니다. 하지만 2주만 참으세요. 혀가 적응합니다. 오히려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물 적당히 마시기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노폐물이 농축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하면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이 심해집니다. 적당한 양이 얼마일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종이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겁니다. 진한 노란색이면 물이 부족한 겁니다.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운동이 신장에 좋습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혈당을 조절합니다. 체중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걸으세요.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조금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리하게 뛰지 마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만 돌아도 됩니다. 돈도 안 들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자, 신장을 살리는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싱겁게 먹기, 소금 5g 이하. 둘째, 물 적당히 마시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셋째, 걷기,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신장 건강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채소를 바꿔서 신장 기능이 회복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0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채소를 열심히 드셨습니다. 특히 시금치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시금치 나물을 드셨습니다. 토마토 주스도 아침마다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5였습니다. 중등도 신장질환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5년 안에 투석 받으셔야 합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무너지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이 망가졌다니. 투석을 받으면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주기 힘들어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영양사와 상담을 권했습니다. 영양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드시는 채소를 바꿔보세요. 시금치와 토마토 대신 양배추와 오이를 드세요. 이영숙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채소를 바꾸는 것만으로 신장이 좋아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시금치 나물을 끊으셨습니다. 대신 양배추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토마토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오이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감자조림도 끊으셨습니다. 대신 무생채를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입맛이 없으셨습니다. 시금치가 그리우셨습니다.
토마토 주스가 마시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생각을 하셨습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48로 올랐습니다.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보통 신장 기능은 떨어지기만 하지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2가 되었습니다.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5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회복된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채소 선택과 식습관의 힘입니다. 투석 이야기는 당분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금치가 신장에 안 좋은 줄 몰랐어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은 건데 오히려 독이었어요. 지금은 양배추와 오이가 제일 맛있어요. 처음엔 입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금치가 안 땡겨요. 손주들이 할머니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같이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하셨으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 선택 하나가 신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가 신장에 독이 되는 원리입니다. 칼륨은 신장이 약하면 배출되지 않아 심장에 위험합니다. 옥살산은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채소 4가지입니다. 시금치, 칼륨과 옥살산이 모두 높습니다. 토마토, 주스로 마시면 칼륨이 농축됩니다. 감자, 칼륨의 제왕입니다. 고구마, 맛있어서 많이 먹게 됩니다. 셋째, 신장을 되살리는 기적의 채소 4가지입니다. 양배추, 천연 해독 성분이 있습니다. 오이, 규소가 신장을 보호합니다. 파프리카, 비타민C가 염증을 줄입니다. 무, 항염증 성분이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게 먹는 조리법 3가지입니다. 데치기, 물에 담그기, 양 조절하기입니다. 다섯째, 신장의 경고신호 5가지입니다. 부종, 피로감, 소변의 변화, 야간 빈뇨, 입맛의 변화입니다. 여섯째, 신장을 살리는 습관 3가지입니다. 싱겁게 먹기, 물 적당히 마시기, 걷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딱 3가지입니다. 시금치 대신 양배추, 토마토 대신 오이, 하루 30분 걷기. 이 3가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까지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매일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돌볼 차례입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늙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어떤 채소를 먹느냐가 신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시금치를 먹을 것인지 양배추를 먹을 것인지, 토마토 주스를 마실 것인지 오이를 먹을 것인지. 선택은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이번 주에는 시금치 대신 양배추를 사세요. 다음 주에는 토마토 주스 대신 오이를 드세요. 그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작은 실천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채소 선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채소도 남겨주세요. 신장에 좋은지 나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듭시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